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5일부터 3박 4일로 오키나와 태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전해드리고 싶었던 정보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내가 임신 중기로 접어들며 태교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은 아내와 아기에게 모두 부담이 되니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3월 5일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은 추웠으므로 따뜻한 곳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깝고 비행시간도 짧은 일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부합한 곳은 오키나와였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 본섬 이외에도 미야코섬, 이시가키섬 같은 좀 더 남부의 작은 부속섬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3월 5일부터 8일 기준 최고 기온 20도 이상을 웃돌아 덥다고 느낄 정도로 따뜻했고 저녁에는 꽤 시원해졌지만 춥다라고 느낄 정도 기온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번 소개한 푸꾸옥처럼 위아래로 길쭉한 섬을 또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키나와는 나고시 위쪽으로는 유명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행 계획이 길지 않은 분께는 추천하지 않는 곳입니다. 나고시 위쪽을 제외한 지역을 3등분하여 남부, 중부, 북부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게 합리적인 코스로 보입니다. 하여 3등분은 나하, 온나, 나고 정도로 구분지어서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가 작은 섬이긴 하지만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북부 나고에서 남부 나하까지 고속도로로 이동해도 교통 상황에 따라 2시간 혹은 그 이상의 거리가 되므로 마지막 날 비행기가 오전 스케줄인 저희는 북부에 숙소를 잡으면 고달프다고 생각되어 남부, 북부, 중부 순으로 이동하며 여행하였습니다. 오키나와는 비록 우핸들의 좌측 통행이지만 운전하기가 나름 수월한 곳입니다. 고속도로도 한 개뿐이므로 기본적인 운전법만 숙지하시면 운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렌트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렌트를 하면 갈 수 있는 곳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과 체력이 모두 절약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동 동선은 남부, 북부, 중부 순으로 계획을 했으니 숙소를 골라야 합니다. 저희는 남부 나하시에는 스트라타 나하, 북부에는 오리엔탈 호텔 오키나와 리조트 앤 스파, 중부에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오키나와 차탄 순으로 묵었습니다. 우선 나하시 스트라타 나하 호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트라타 나하는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조금 걷기는 해야 하지만 국제거리가 근처에 있고 담보람에는 도보 5분, 미에바시역은 나오자마자 있습니다. 특별한 뷰가 없어도 호텔 부지 앞쪽으로 녹지가 일부분 있어 삭막한 느낌은 없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호텔로 보여지는데 룸 컨디션도 매우 좋은 편이고 리셉션 직원들도 친절합니다. 이곳은 기계식 주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유료이며 1,500엔입니다. 다소 좁고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일본 시내의 호텔은 비슷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가격도 호텔 컨디션이나 입지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며 1층 수영장이 매우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식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북부의 오리엔탈 호텔 오키나와 리조트 앤 스파는 고풍스러운 느낌은 있으나 룸 컨디션은 좀 오래된 느낌입니다. 방은 저희가 묵었던 호텔 중 가장 커다란 크기였는데 오래된 호텔의 꿉꿉한 냄새가 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있는 호텔답게 청소 상태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호텔은 수영장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녁 날씨가 쌀쌀하기도 하고 호텔 앞 2개 풀만 운영하여 딱히 들어가고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호텔은 방에 어메니티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층에 필요한 어메니티를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보드게임도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큰 길가에 로손 편의점이 있지만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층 로비에 면세 샵 같은 편의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 전부 판매하므로 나름 괜찮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식은 맛이 없었습니다. 이곳 주차비는 1,000엔이었는데 야외 주차장 빈자리에 주차하는 시스템이고 차량 번호나 주차 티켓을 따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차를 안 가져왔다고 해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입지는 부세나 해중공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다음날 해중공원 계획을 짜면 입지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조금 더 쓰실 수 있다면 차라리 부세나 테라스는 어떨까 조심스레 추천해봅니다. 중부 더블트리 바이 힐튼 오키나와 차타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호텔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가장 비쌌지만 그 정도의 역할을 했던 호텔입니다. 일단 더블트리 바이 힐튼은 입지가 깡패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셋 비치가 객실 바로 정면입니다. 힐튼 오키나와 차 탄 리조트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옆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블트리는 조금 더 최근에 생긴 호텔이고 룸 컨디션 역시 훌륭합니다. 테라스가 있어 저녁에 바닷소리와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들으며 힐링하기 딱 좋습니다. 3월 7일 당시 호텔과 리조트 야외풀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실내 풀은 운영을 했는데 작은 3레인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은 옆 리조트와 공유를 하는데 도로를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수영복 차림으로 도로를 건너가야 합니다. 실내 풀은 매우 아쉬웠으나 야외 풀이 개장하면 꽤 만족스러운 호캉스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식은 맛이 없었습니다. 힐튼은 주차가 무료입니다. 관광 명소는 저희의 4일 스케줄에 맞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는 공항에서 픽업 후 남쪽으로 20분가량 이동합니다. 코스상 우미카지 테라스를 먼저 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미카지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우미카지 테라스는 일본의 산토리니라는 별명이 붙은 핫플레이스입니다. 유명한 맛집들이 있으며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착륙합니다. 석양이 질 시간이면 앉아서 지는 석양을 보며 하루 마무리 계획하시기도 좋을 듯 합니다. 이곳은 앞으로 예쁜 산호초 바다가 펼쳐져 있어 낮이고 저녁이고 포토스팟입니다. 주차는 우미카지로 진입하는 초입에 주차장과 언덕이 호텔을 지나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무료입니다. 국제거리는 먹을 것, 살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오리온 티셔츠, 블루실 티셔츠 많이 사서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저녁 해가 질 때쯤 메인 스트릿뷰는 정말 이국적입니다. 해질 무렵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본 가면 꼭 사오는 동전파스, 휴족 시간으로 유명한 돈키호테도 이곳에 있고 오키나와에 오면 꼭 사간다는 자색 고구마 타르트도 여기저기서 팔고 있으므로 기념품 구매는 이곳에서 끝내시고 여행에 집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잔 하시려면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고 걸어가시면 좋겠죠? 국제거리 인근에서 숙박하셨다면 위쪽으로 이동하시기 위해 고속도로를 타시게 됩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이동하시면 고속도로가 끝나게 되는데 톨게이트를 지나 잠깐 쉬어도 가실 겸 교다 휴게소에 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추라우미 수족관 티켓을 매표소 종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도 한번 드셔보실 만합니다. 옆으로 산호초 바다가 멋지게 드리워져 있는데 육교로 건너가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산호초 바다 위로 쭉 이어지는 코오리 대교도 한번 꼭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리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코오리 대교 진입 직전에 있는 무료 주차장으로 차를 대시고 해변으로 내려가셔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후쿠기 길이라고 많이 찾으시는 이곳은 류큐 왕국 시절인 250년 전부터 방품림 조성을 위해 뽕나무를 심으며 형성된 마을로 끝도 없이 이어진 가로수들 아래로 현지인들이 같이 지내는 풍경이 이색적이며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한번 쭉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날 저희처럼 추라우미 수족관 스케줄이 같이 계획되어 있다면 조금 걸어보시고 바로 이동하셔야 할 겁니다. 대망의 추라우미 수족관입니다. 오키나와 여행의 필수 코스이며 우리가 봐왔던 수족관과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물고기 종류도 다양하며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하이라이트인 고래상어와 만타들이 있는 메인 수조는 압도적입니다. 수족관을 천천히 둘러보시기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곳에선 돌고래 쇼가 운영 중입니다. 이름은 오키짱 극장으로 꽤나 넓은 규모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이 많아서 보지 못하는 일은 성수기에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야외 개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로 관람권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오키짱 극장 운영 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꼭 보시고 싶다면 일정 조율을 잘 하셔서 관람 시간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키짱 극장 때문에 수족관에 나와도 5시 반 이전에는 한 번 다시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4시 이후 입장 티켓은 전타임 티켓에 비해 저렴하고 외부에서 4시 이전 입장 티켓을 구매해서 왔다면 차액 환불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추라우미 수족관에 주차하셨다면 근처에 위치한 에메랄드 비치에 방문하셔서 석양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와 일정이 같다면 아마 시간이 좀 빡빡할 겁니다. 오키짱 극장 너머로 보이는 바다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고 너무 많은 바다를 보고 와서 이제 바다 그만이라는 생각에 저희는 패스했습니다. 중부의 시작은 부세나 해중공원입니다. 주차는 무료이며 차로 진입하면 안내하시는 분이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호텔인 더 부세나 테라스로 향하는 차와 분리하기 위한 듯해 보이므로 부세나 카이주 코엔이라고만 해도 안내해 주십니다. 주차장 앞으로 고풍스러운 셔틀버스가 있으며 바다 쪽으로 이동하시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해중탑 입장권과 글라스보트 이용권을 판매 중인데 저희가 갔을 땐 글라스보트가 11시 20분이 마지막 배라 탑승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셔틀버스 탑승은 티켓이 필요 없으며 해중탑 앞에서 내리면 앞으로 이어진 멋진 다리가 있습니다. 해중탑 밑으로 내려가면 창 너머로 바닷속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위쪽에선 사람들이 물고기 먹이를 뿌리고 있으므로 창 근처에 물고기가 매우 많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물도 매우 맑은 편이므로 정말 볼만한 풍경입니다.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만자모가 있습니다. 코끼리처럼 생긴 바위와 너른 평야, 깎아지는 절벽들이 멋진 이곳은 옛날 류큐 왕국 국왕이 10,000명이 앉기도 충분한 들판이라 불러 만자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짧은 코스입니다. 둘러보기는 20분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남쪽으로 쭉쭉 내려와 아메리칸 빌리지에 도착하면 곧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해준역 바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해가 내려앉길 기다리며 넋을 놓고 구경 중입니다. 쭉 늘어선 야자수들과 많은 카페, 식당들이 발을 붙잡습니다. 쇼핑하기도 좋고 저녁 식사를 곁들이기도 좋으며 시원한 맥주 한잔을 하기도 좋습니다. 숙소도 당연히 이곳 근처로 잡는 게 좋겠죠? 오키나와는 정말 경험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취향대로 여행을 구성하시면 더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태교를 위해 최대한 좋은 풍경을 담으며 조금은 여유있게 여행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미카지 테라스에서 다들 방문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시아와 세노 팬케이크 가게인데 주말엔 방문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기도 매우 긴 편이며 주문하고서 팬케이크 받기까지 40-5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 겨우 팬케이크 3장을 먹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짧으니까요. 이곳 타코라이스도 유명하지만 팬케이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혀 맛도 보지 못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평일은 예약이 되지만 주말은 예약 없이 입구 앞 종이에 이름을 적고 대기하는 형태입니다. 라멘도 역시 드셔야죠. 이치란 라멘이야 워낙 유명한 체인점이고 후쿠오카 라멘 맛집 담보라멘도 추천드립니다. 티켓을 먼저 구매하고 추가 요청사항의 육수 농도와 맵기 등등을 체크해서 제출하면 라멘을 줍니다. 이치란 라멘과는 다른 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미에바시역에서 5에서 10분 남짓 거리의 담보라멘 가게였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군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스테이크 집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맛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는 국제거리에 있는 야빠리 스테이크 3호점에서 스테이크 먹었는데 가격도 괜찮고 밥과 계란국도 셀프바에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특이하게 스테이크를 뜨거운 돌판에 올려서 주는데 기름이 튈까봐 종이에 이쑤시개를 꽂아줍니다. 원하는 만큼 더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코오리섬 안에 있는 시림프 외건에선 새우와 밥을 도시락처럼 팝니다. 식당에서 코오리 대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므로 테라스에서 식사도 많이 합니다. 대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식사하고 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 같고 입구서부터 줄 서면 대략 2-30분 정도 대기해야 합니다. 테이크아웃이라고 줄을 안 서는 건 아니지만 테이크아웃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시기 위해 줄 서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요. 특별하다 하는 맛은 아니지만 이동하시면서 한 끼 때우기엔 괜찮습니다. 오키나와에 오시면 오키나와 소바도 맛보셔야 합니다. 추천하는 맛집들이 있었지만 동선과 시간상 맛보지 못하다가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스타벅스 모토부 지점 바로 옆에 있는 하나사키 마르쉐 쇼핑몰의 푸드코트 카이에서 타코라이스와 오키나와 소바를 먹었습니다. 돈가스집 시마부타야에서 식사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돈가스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소금이 여러 종류 비치되어 있고 계란국과 반찬이 무료로 셀프바에서 제공됩니다. 온남은 비치 근처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주차장이 차 한 대 대면 끝입니다. 차 대고 식사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주차가 부담되시면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먹을 것을 딱히 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 닿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이라 먹고 싶은 게 보이면 먹자였기 때문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리치아라는 가게에서 칵테일과 피자, 라자냐를 먹었습니다. 이래저래 야끼니쿠 구경을 못했네요. 대부분 야끼니쿠 집은 오후 6, 7시부터 시작하는 집이 많으므로 저녁 식사에 야끼니쿠를 드실 시간이 되신다면 야끼니쿠도 꼭 드셔보세요. 오리온 맥주와 블루실의 본고장 오키나와에 오셨으면 한 번씩 드셔보세요. 오리온 맥주는 프리미엄, 블루실 아이스크림은 오키나와 솔트 맛으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 여행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정보를 공유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와.